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의 작업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오늘 진짜 핫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요즘 인터넷에서 난리난 트렌드죠. 바로 군인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와, 800%.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지난 1년 동안 군인이라는 단어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예요. 아니, 800%라니. 진짜 장난 아니죠? 다들 대체 이게 뭔지 궁금해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 이 트렌드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오늘 저희가 그냥 이렇다더라가 아니라 이게 우리 뇌랑 우리 삶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인 팩트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래서 군인이 대체 뭔데? 정확한 뜻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군인은요. 그냥 자위를 오래 하는 거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핵심은 뭐냐면 성적으로 흥분한 상태를 계속 아주 길게 유지하면서 일종의 무아지경, 그러니까 멍한 상태에 빠지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포르노를 소비하는데 이걸 또 자기들끼리는 군 퓨얼, 연료 같은 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럼 그거 애증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달라요. 애증은 사실 조루치료 같은 어떤 임상적인 목적이 있는 기법에 가깝거든요. 근데 군인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그 흥분 상태 자체를 즐기고 거기에 엄청난 양의 포르노가 꼭 따라온다는 점에서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몇 시간씩 계속되는 이 군 스테이트 동안 우리 뇌 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뇌 속으로 한번 다이빙 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몸의 성적 반응은 단계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흥분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 바로 그 고조기를 의도적으로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마치 롤러코스터가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느낌이랄까요? 뇌를 계속 그 흥분 상태에 묶어두는 거죠. 실제로 이때 뇌를 fMRI로 찍어보면요. 신기하게도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은 잠잠해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기능이 뚝 떨어져요. 바로 이게 군인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해방감의 정체인 거예요. 뭔가 현실의 복잡한 걱정은 싹 잊고 잠시 뇌가 리셋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런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면 우리 뇌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이 피드백 회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뇌에는 보상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강한 자극, 즉 포르노에 노출되면 이 시스템이 점점 무뎌져요. 마치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맛이 덜 느껴지는 것처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전과 같은 즐거움을 느끼려면? 그렇죠.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인 걸 더 오랫동안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독의 늪, 그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요. 뇌 구조 자체가 아예 바뀔 수도 있어요. 연구를 보니까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의 연결이 약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레이크는 고장났는데 엑셀은 더 세게 밟면 차처럼 되는 거예요. 충동은 막 솟구치는데 그걸 제어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놀랍게도 이게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뇌에서 나타나는 변화랑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점점 무뎌지는 뇌를 만족시키려고 행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더 심해져요. 하나는 양적으로, 즉 하는 시간을 점점 더 늘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질적으로, 더 자극적이고 더 특이한 컨텐츠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브라우저 탭을 수십 개씩 열어놓고 빠르게 돌려보는 탭 점핑이나 서로 더 자극적인 걸 공유해주는 피딩 같은 문화까지 생겨난 거죠. 자, 지금까지는 뇌 속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런 변화가 픽셀 너머, 우리의 진짜 현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보죠. 이 문구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한 연구에서 의사들이 이 사람이 포르노에 문제가 있나를 진단할 때 가장 효과적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였대요. 지금까지 가장 길게 자위해본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이 질문 하나가 그만큼 많은 걸 보여준다는 거죠. 즉, 시간이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군인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더 와닿아요. 16%는 오늘은 안 해야지 했는데도 충동을 느낀다고 하고요. 8%는 한 번 시작하면 내 의지로 멈추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심지어 몸이 아프거나 실제 연인에 대한 성적 매력을 못 느끼게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의 세션이 딱 끝나고 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난 해방감을 느낄까요? 전혀요. 연구 참가자 거의 전원이 수치심, 외로움, 자기 혐오, 죄책감 이런 엄청난 부정적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잠깐의 쾌감 뒤에 찾아오는 감정적인 후폭풍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런 트렌드가 이렇게까지 퍼지게 된 걸까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그래프 기억나세요? 2020년 우리 모두를 집에 꽁꽁 묶어뒀던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예요. 포르노브 조회수가 무려 24%나 뛰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불안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로 이걸 찾았다는 걸 보여주는 씁쓸한 데이터죠. 게다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포르노 환경은 이른바 트리플 A 모듈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A, 액세시빌리티.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볼 수 있는 접근성. 두 번째 A, 어포더빌리티. 거의 모든 게 공짜인 경제성. 그리고 마지막 A, 어너니미티. 내가 뭘 보는지 아무도 모르는 익명성.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자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을 딱 정리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위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지만 군인처럼 너무 극단적인 형태로 가게 되면 우리 뇌가 현실이 아닌 너무 강한 외부 자극에만 길들여져서 결국 우리 뇌와 실제 삶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 균형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건 군인에만의 얘기가 아닐지도 몰라요. 유튜브, 틱톡, 릴스, 끊임없이 더 새롭고 자극적인 걸 우리 눈앞에 들이미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지식이 궁금하다면 구독은 필수.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린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